자, 봅시다. 오늘 8경기인데 빠르게 합시다.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게요. 니른베르그, 슈투트가르트. 그 니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뭐 2부 리그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. 저도 니른은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슈투트 상황만 좀 짚고 갈게요. 자, 슈투트. 일단 지난 우니온 경기 3대 0으로 지고 감독 경질됐습니다. 감독 경질됐고 새 감독이 부임했는데 누구냐면 그 과거에 이제 나겔스만이 호펜하임 맡았을 때 있죠. 나겔스만 감독이 원래 이제 호펜하임 때부터 이제 되게 각광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호펜하임이 떠날 때 라이프치히로 떠났을 때 그때 이제 뒤를 이었던 게 그 저기 뭐냐 헤네스 감독이라고 호펜하임을 약 2시즌 정도 맡았던 그 감독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뭐 한 가지 주요한 특징으로 보자면 이 헤네스 감독이 오고 나서 호펜하임 이제 헤네스 감독 체제에서 그 호펜하임이 홈에서 2시즌 연속 오버 세 손가락 안에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홈에서는 오버를 그만큼 많이 띄운 뭐 그런 팀이 됐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. 보통 뭐 9위권, 10위권 요 정도였었는데 이 감독이 오고 나서는 홈에서는 굉장히 오버 경기가 많았었다. 그것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솔직히 전술적으로는 별다른 그게 없어요.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. 뭐 수비적이다, 공격적이다 이렇진 않아요. 그냥 적당히 밸런스 맞추는 그런 감독인데 일단 슈투트에 왔고 좀 지켜봅시다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른베르그 얘네들은 이부 리그 13위에요. 그래서 뭐 크게 저는 뭐 기대치는 없습니다.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슈투트예요. 전력. 슈투트가 지금 최전방에 이제 기라시도 그렇고 그다음 와만기투카 얘 와만기투카 얘네 둘 다 이제 지난 경기도 결장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경기도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소사까지도 지금 또 부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야 마냥 지금 최전방에도 지금 백업을 2명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중원에서 이제 뭐 엔도라든지 수비 쪽에 이제 뭐 마브로파노스 요렇게 플레이메이커들은 있겠지만 확실히 이 경기를 막 엄청나게 쉽게 잡아낼 거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비수거든요. 풀백이긴 한데 이 소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공격 가담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좀 공격 가담 많은 풀백이 누구 있을까? 아놀드라 표현합시다. 뭐 아놀드랑은 색깔이 완전 다른 선수긴 한데 아무튼 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거든요. 그래서 소사가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와만키투카 그다음 기라시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방의 백업 자원들로는 그렇게 다득점의 경기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슈투트 승은 좀 뒷전이에요. 차라리 언더가 더 나아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요거 그냥 모나 햄모 때리고 치우세요. 요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좀 의아합니다. 이게 좀 의아해요. 일단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전력을 꾸려올 수는 있어요. 자, 근데 지난 경기 리그 경기 마인츠랑 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? 마인츠랑 붙어서 단 한 골도 못 넣고 0대 3으로 졌죠. 근데 야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리그에서 홈 경기 총 12경기를 치렀거든요. 얘네들 이 경기 전에 총 12경기를 치렀었는데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다 했었어. 근데 이 경기만 딱
득점을 못했어요. 그래서 야 이게 전력에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득점을 못했다는 거는 야 그래도 음, 공격에서 뭔가 좀 답답함이 있긴 할 거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도르트문트 지난 경기 이제 미넨한테 지긴 했지만 뭐 전력적으로도 오늘 이제 슐러터백 빠지는 거 뭐 아데미 같은 경우가 계속 못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자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. 나머지는 자원들은 뭐 출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. 근데 야 이게 돌문 쪽 배당이 해외 쪽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왜 이럴까? 초기 배당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. 만약에 한 가지 뭐 이거를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니까 상대 전적을 생각했다면 초기 배당부터 그렇게 잡혔어야죠. 이미 초기 배당부터 그 라이프치히가 정배긴 했어. 음. 근데 이렇게까지 배당이 급변하게 좀 변한다는 거는 뭔가 좀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그 변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미넨도 이제 포칼 떨어진 상황이고 그죠? 도르트문트하고 미넨하고 지금 이제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넨은 또 챔스를 뛰어야 되고 돌문이 그냥 리그 집중해서 우승 잡으려고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음. 근데 당장에 도르트문트 미넨하고 하기 전에 결과들을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 전력도 그렇고요. 뭐 결장자에 있어서도 슐로터백 빠지고 뭐 아데미는 어차피 계속 안 나오니까 나머지 뭐 벨링엄, 뭐 로이스 브란트, 그다음에 뭐 말렌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수비 쪽에 뭐 질레라든지 하파엘,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다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배당이 이상하게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라이프치히도 지난 경기 무득점에다가 특히나 홈에서 첫 무득점을 했다는 거 요거에 좀 의미를 두고요. 이 경기 3.5가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배당이 이렇게 급변한다면 승패 쪽으로 굳이 잡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차라리 언더 쪽으로 잡아갈게요. 도르트문트도 당장에 지금 미넨 경기 제외하고 보세요. 도르트문트가 미넨 경기 때 제외하고는 솔직히 실점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았거든요. 경기마다. 실점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특히나 봐봐. 이 도르트문트 원정에는 무실점 경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를 왜 라이프치히한테 이렇게까지 배당을 주나? 그러니까 배당의 흐름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급변하는지 모르겠어요, 저도. 야,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. 1번 맨유 간다. 2번 못 간다. 샬케한테 2실점. 샬케가 근데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잘 비비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 브라이튼 전 때, 그러니까 이 브렌트포드하고 브라이튼 전 때 그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있었죠. 브렌트포드 역배 받았을 때 더 잘하는 팀. 제가 분명히 요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. 그죠? 근데 맨유는 지난 뉴캐슬 원정 가가지고 지기도 했고요. 그죠? 뭐 이제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아직 경기 그러니까 타 팀들에 비해서 좀 경기를 좀 덜 치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중 일정들이 좀 잡히고 했는데 지금 맨유 홈에서 12경기째 연속으로 안 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즌 개막하고 홈에서 처음 딱 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홈에서 안 졌어. 그래서 야 맨유가 질 것 같진 않아요. 질 것 같진 않다. 그런데 야 이 브렌트의 이 공격력이 상당히 매섭거든요. 특히나 브렌트 3인방 같은 경우에는 뭐 국대 가서도 잘하고 왔었죠.
그래가지고 공격도 상당히 매섭고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가 또 맨유를 앞전에 그 4대 0으로 잡은 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렵다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. 근데 맨유 뭐 어차피 뭐 카세미로 못 나오고 그죠?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레시포드의 발끝을 또 믿어봐야죠 홈에서는 그죠? 홈에서는 또 그걸 믿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맨유 홈에서 그래도 득점은 해주겠지. 지난 경기 지난 맞대결 복수도 한번 해야 될 거고 그죠? 그리고 반대로 브렌트포드 이제 뭐 야넬트 결장인 거 제외하고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야넬트 결장이라도 뭐 담스고르도 있고 네르고르 뭐 옌센 다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브렌트포드도 딱히 전력 누수 없이 이게 또 상대적 강팀들한테 워낙 골도 잘 넣고 잘 비비다 보니까 브렌트포드도 충분히 득점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운이 없다면 이 경기 1대1 나오지 않을까 1대1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요 맨유도 당장에 지금 토트넘이랑 몇 경기 차이 나지? 잠시만요. 일정이 조금 걸리긴 하죠 맨유가 지금 토트넘보다 두 경기 덜 치렀거든요. 근데 승점이 같아.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, 그죠? 그리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딱 그 유로파 컨퍼런스, 유로파하고 컨퍼런스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승점 자체가 어차피 여기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브렌트포드도 여기서 뭐 담은 몇 경기만 치고 올라가면은 대항전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저는 이 경기 둘 다 동기부여는 충분히 넘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운이 없다면 딱 요거 그냥 하나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일단 오버가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. 오버가 제일 무난해 보이고 근데 승패는 모르겠다. 왜냐면 오늘 또 마침 맨유가 홈이라서 이거 2.5ND 받았거든요. 마이너스 2.5ND. 근데 브렌트포드가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에 2.5핸디를 받은 경기가 몇 개 없어요. 왜냐면 브렌트포드는 잘하기 때문에 2.5핸디를 받은 경기가 몇 번 없는데 얘네들이 2.5핸디 받아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어. 누구한테 받았냐면 시티 원정 가서 2.5핸디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리버풀 원정 가서 2.5핸디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아스날 원정 가서 2.5핸디 받았어요. 요렇게 했는데 결과 어떤지 압니까? 요 경기 승, 요 경기 승, 요 경기 무. 막상 2.5ND 받았을 때도 잘했어. 그래서 저는 승패는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얘네들이 다 홈이었어. 아스날 시티 이때 뭐 완전 날라다닐 때죠. 근데 결국에는 브렌트포드가 이기고 비겼어. 브렌트포드 잘한다니까요. 정말 잘해요. 그래서 야 저는 이 경기 승패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막상 막연하게 맨유가 승점을 위해서 잘해달라. OT에서 잘해달라. 브렌트포드도 한 골 넣어달라.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. 그냥 둘 다 동기부여는 있으니까 골 넣고 재밌게 시원하게 놀아보자. 딱 요 느낌이에요. 아, 그죠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OT다 보니까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유가 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. 왜냐면 어디 갔노? 맨유가 올 시즌에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어. 보입니까? 딱 시즌 첫 경기 때 브라이튼하고 붙었을 때 그때 한 번 딱 졌어. 그 뒤로는 진 적이 없어 홈에서. 그래서 질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다. 막상
이게 브렌트포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패는 모르겠다. 오버로 가자. 대신에 운 안 좋으면 1대1 뭐 아시겠죠? 쪼영이 어서 오시고요. 요렇게 보고 자 웨스트햄 뉴캐슬. 웨스트햄이 결국에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. 당장에 또 강등권을 탈출한 상황인데, 야, 이게 강등권이 탈출했다고 해도 지금 여기 강등 가시권까지 애들이 너무 빡빡하게 있어서 더 승점을 먹긴 해야 돼. 더 먹긴 해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웨스트햄의 전력이 완전히 풀이라는 거. 야,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솔직히 전력 누수가 있었던 적이 있냐? 거의 없죠. 예, 뭐 가끔씩 예를 들어서 뭐 수비 쪽에 주마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중원에서 뭐 파케타가 빠진다든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한 자리씩 빠지는 건 있었지만 거의 웨스트햄은 올 시즌 내도록 거의 풀 전력에 가까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 왔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웨스트햄의 이 전력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.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. 웨스트햄이 절대 이대로 강등 안 당한다. 강등 안 당하고 웨스트햄 분명히 후반기에 잘 유능할 거다 했는데 이 시기를 모르겠어. 언제 어떻게 잘해줄지. 막상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 잡고 오늘 경기도 무승부 띄우면서 승점 가져갈지 모르겠어요. 근데 막상 또 다음 주에 컨퍼런스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야 아무래도 좀 승점을 먹을 경기는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막상 그냥 내 생각엔 그래. 뉴캐슬 일단 지난 경기 알미론 없이도 근데 알미론 없이도 워낙 뭐 조일록이라든지 칼럼 힐슨이라든지 뭐 그 기존의 주전으로 뛰던 애들 기존에 주전으로 뛰던 애들이 지금 이제 뭐 백업으로 쓴다든지 뭐 교체로 쓴다든지 이제 가끔씩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야 지금 알미론 없이도 맨유를 2대0으로 잡았다. 뭐 전력에서 솔직히 뉴캐슬도 알미론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야 성적 이게 뉴캐슬도 잘하다 보니까 무시할 순 없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. 뭡니까? 뭐겠습니까? 막상 원정에서 승률 자체가 좋진 않아요. 몇 승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40% 되겠네. 승률 자체는. 무승부도 되게 많고.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의 이 뉴캐슬의 전력 그리고 올 시즌에 이 전력 가지고 지금 이 챔스권 다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캐슬이 정배를 받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 거는 맞아요. 맞는데 좀 불안 요소는 좀 있네요. 예. 불안 요소는 좀 있는 부분이고 그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웨스트햄이랑 뉴캐슬이랑 이 주전 선수들 중에서 주전 선수들이 국대 지금 포함된 선수들이 누가 더 많을까요? 이 두 팀 중에서 국대 뛰는 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매치 다녀온 애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? 웨스트햄이 더 많습니다. 네. 웨스트햄이 더 많은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웨햄 애들이
국대 가서 다 잘했어. 그러니까 그 국대 갔다 온 이후로 애들이 국대 가가지고 잘했거든요. 갔다 온 이후로부터 지금 뭔가 바뀔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확신은 못 하겠어 나도. 근데 이 전력에 있어서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전력이다 보니까 막상 뉴캐슬을 찍지도 못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공소유도 안 될 것 같다고. 이 모예스 감독의 또 숨막히는 수비를 글쎄요. 잠깐만. 저는 일단 언더 가겠습니다. 언더 갈게요.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. 아시겠죠? 만약에 오늘 뉴캐슬이 잘해준다. 그러면 웨스트햄도 딱히 득점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토니오도 그렇고 지금 뭐 최전방에 뭐 예를 들어서 측면에 보엔이라든지 막 그렇게까지 폼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중원 싸움에서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웨스트햄이 만약에 득점이 없다면 언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. 중원도 그렇고 솔직히 뉴캐슬은 수비 쪽도 좋죠. 수비도 좋고 그리고 뉴캐슬의 지금 최대 장점 뭡니까? 백업 기용을 어느 포지션이든 다 할 수 있다. 이게 존나 큰 장점이죠. 하지만 웨스트햄은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무튼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. 자,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요거 올 시즌 5번째 엘클이네요. 좀 지겹네 이제. 아니 좀 지겹네요. 아니 이것도 뭐 시즌 중에 이제 2번은 당연한 거고 뭐 이제 가끔씩 이제 해줘야 좀 재밌지. 엘클이 뭐 이렇게 많노? 에? 이거 좋아하는 팀 찍으세요. 아시겠죠? 바르셀로나가 3번 이겼어요 요번에. 레알이 1번 이겼고. 그래서 좋아하는 팀 찍어 가십시오.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왜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팀만 찍어 가세요 라고 하는지 압니까? 제가 레알 경기 10번 분석하면 2번 맞춰요. 이 레알이랑 4대가 진짜 존나 안 맞거든요 나는.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라고 말을 하기가 싫어. 그러니까 형님도 그냥 좋아하는 팀 가져가십시오. 아시겠죠? 진짜 레알은 4대 존나 안 맞아 나랑. 어느 봐도 안 맞아. 레알 오늘 10승이라고? 쪼이 형님. 저분이 저기 갓조이 저분이 레알 진짜 완전 찐광팬이거든요. 혹시 여기 꿀에 계십니까? 꿀에. 혹시 꿀에 계신가요? 자 보겠습니다. 크레모네세 피오렌티나. 여기 참 재밌죠 여기는. 일단 크레모네세 그 앞전에 우리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서도 크레모네세가 지금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그 감독의 첫 경기가 뭐였는지 알아요? 발라르디니 감독 첫 경기가 뭐였는지 압니까? 이게 코파 이탈리아 나폴리전 이게 첫 경기였습니다. 근데 나폴리 상대로 업셋을 했죠. 그리고 2번째 코파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만나서 이것도 이겨버립니다.
그래서 야 막상 크레모넷에 무시할 수는 없을 듯. 전력에서 딱히 문제도 없고요. 피오렌티나. 야 피오렌티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리그, 그 다음에 코파 이탈리아, 그 다음에 컨퍼런스까지 일정이 지금 다 있어요. 지금 아직까지 리그하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대항전하고 컵까지 남아 있는 게 피오라 가지고 솔직히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해요. 근데 그만큼 뭐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 피오렌티나는 뭐 저는 괜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지금 이탈리아노 감독 오고 나서 솔직히 피오렌티나는 많이 상승세죠. 올 시즌에 리그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 막 잘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작년에도 굉장히 잘해. 뭐야? 8위네. 리그도 8위네. 잘하고 있네요. 작년에 진짜 피오렌티나가 완전 획기적인 바람을 불었었죠. 그 이제 지금 피오렌티나에 있는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딱 빛을 발했던 게 누구야? 지금 유벤투스가 있는. 그렇죠. 예.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피오렌티나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합니다. 좋게 평가하고 물론 뭐 이제 컨퍼런스도 성적이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리그 같은 경우에도 연승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. 연승도 많이 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는 있는데 아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이길 것 같아요. 저도 피오렌티나가 이기는 쪽으로 잡아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라디니 감독 오고 나서 어 뭐랄까요? 음,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득점이 좀 잘 되는 편이다. 그리고 이 코파 이탈리아에서 나폴리, 로마 얘네들 상대로도 골을 좀 다 넣었기도 했었고 물론 이때 이제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확 돌렸었죠.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저는 크레모네세 한 골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앞전에 반대는 못 가죠. 저도 반대는 못 가겠습니다. 근데 잠깐만요. 앞전에 그 크레모네세 그때 홈 경기였는데 로마 때도 그렇고 아무튼 최근에 뭐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크레모네세의 이 감독 바뀌고 득점 폼 자체가 오늘 뭐 전력 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골 정도는 음,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역배인데 피오 승에다가 오버 역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장에 그 지금 피오렌티나 올 시즌의 성적을 보시면 잠깐만요. 요거는 하나 좀 짚고 갈게요. 당장에 올 시즌에 피오렌티나 성적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33득점, 31실점으로 그렇게 득과 실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오렌티나는 우리가 리그에서도 항상 이제 언더 쪽이 좀 정배를 받는 좀 그런 그거긴 해요. 근데 원체 이 피오렌티나의 이탈리아노 감독은 원래 기본적인 그 감독의 전술 자체가 좀 공격적인 전술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들보다 좀 체급이 낮은 팀들한테는 뭐 컨퍼런스에서 그런 경기를 보여줬듯이 자기들보다 체급 낮은 팀들한테는 일단 공격을 좀 맹공격을 좀 퍼붓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피오렌티나가 오늘 그래도 뭐 두세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누가 하면 결장이었는데. 음. 맞아. 측면에 테레지치. 테레지치 결장인데 그 도르트문트 감독 테레지치 아닙니다. 테레지치 결장이긴 한데 뭐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사포나라 나와줄 것 같고 뭐 나머지 카스트로빌리도 그렇고 보나벤투라 다 나와줄 것 같아가지고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 승에다가 오버까지. 자, 낭트하고 리옹. 야, 이게 정말 제가 기대하고 있던 매치인데 1번 낭트 프렌, 2번 리옹 승. 어떨 것 같습니까?
이게 정말 제가 기대하고 있던 매치거든요. 리옹 마헤네 레알 역배 간다고? 오. 자 일단 낭트 쪽부터 볼게요. 낭트 작년 이 지금 컵이죠. 컵 쿠프드 프랑스. 자 작년 요 컵 우승팀입니다. 지금 낭트에 있는 이 공버레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에 그 쿠프드 프랑스 우승을 거둬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 꾸역꾸역 지금 여기까지 또 올라오긴 했어요. 낭트 같은 경우에 자, 뭐 전력 대 전력으로 먼저 평가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 리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피터 로버츠 감독 체제를 지나면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선수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데파이도 보냈죠. 그다음 뭐 파케타도 보냈죠. 쭉쭉쭉 선수들을 좀 많이 보내면서 지금 전력은 나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해요. 그리고 막상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영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선수들을 되게 뭐 유수에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유망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앞전에 그 리옹이 주말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했을 때 그때 리옹이 9위인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리옹 지금 순위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. 당장에 팀 내에서 좀 볼만한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카제트 아니면은 뭐 체르키, 카케레 아니면 뭐 타글라피코 요 정도밖에 없지 않냐.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의 리옹 전력을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. 자, 그리고 당장에 만약에 리옹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전방에 뭐 라카제트 그다음에 지난 경기 파리 생제르맹 때 골 넣었던 뭐 바콜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르키 이렇게 있겠죠. 근데 백업으로 쓸 자원들이 없어요. 백업으로. 자, 근데 낭트 일단 전력에서 수비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오늘 경기 뛰는데 나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봐요. 어, 일단은 뭐 전방에 일단은 뭐 델로도 있겠고, 블라도 있겠고, 그다음 뭐 시몬도. 그다음에 낭트의 지금 생각보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교체 투입이 되든 아니면은 선발로 나오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 블라가 부상당할 때도 있고 시몬이 부상당할 때도 있고 델로도 얘네들이 각각 좀 부상 시기가 좀 있거든요. 한 번에 겹치진 않아 대신에. 근데 이렇게 부상 시기가 좀 있기도 하고 대신에 뭐 모하메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상이라든지 충분히 이 백업으로 나와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득점을 꽤나 잘 넣습니다. 그래도 이게 제 역할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게 전력 대 전력으로 봐도 낭트가 딱히 밀릴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막상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도 이 로랑 블랑 저기 고래님 말씀 잘하셨어요. 로랑 블랑 감독 오고 나서 솔직히 피터 로버츠 감독 때부터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옹이 아니었죠. 그래서 이 로랑 블랑 감독 오고 나서부터 확실히 공격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줄었어요.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겁니다. 리옹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? 리옹이 리그에서 정배받아 가지고 터트린 경기들 얼마나 많은지 기억 안 나? 리옹이 올 시즌에 승률이 정배받았을 때 승률이 50%네. 그냥 딱 반반이네 반반. 그래서 저는 오늘 전력 대 전력으로 봐도 그 다음에
이 낭트가 지난 경기 그 주말 경기 때 랭스랑 붙었잖아요. 그때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. 낭트 아마 다음 주 주중에 있는 쿠프 드 프랑스를 위해서 이 경기 버릴 수도 있다. 어.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상대가 랭스였으니까 랭스가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. 음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전력 대 전력을 평가해도 저는 낭트 프렌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. 음. 아시겠죠? 간바 두 골 넣었다고? 아, 씨. 진짜 4대 안 맞네. 와, 레전드네. 씨. 아, 어지럽다, 어지러워. 몇 분에 넣었노? 87분, 91분 이래 넣었나? 와, 진짜 레전드네.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는 낭트 프렌 쪽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